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에 대한 분양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앞서서 한 번의 영상을 다루었었고요. 이번에는 분양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매 제한 6개월 그리고 리조트급의 굉장히 뛰어난 커뮤니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암역 로열파크 시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 여러분들한테 청약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제작해서 지금부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청약 주의사항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에 대한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보여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상을 다루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보신다면은 첫 번째로 1차 영상을 제가 4월 18일에 다루었었습니다. 그때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의 영상을 다룰 계획은 없었지만, 많은 광고 매체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이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가 굉장히 입지가 좋고 아주 우수한 아파트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제 모니터링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다루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사 입장에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를 본 시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본 시각,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의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다루었었고,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었던 것은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었습니다. 이 검암역 로열파크 시티 인근에 향후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간단히만 살펴보게 된다면, 검암 역세권 개발의 7,800호, 그리고 검단 신도시의 75,000호, 그리고 계양 신도시, 3기 신도시죠. 17,000호, 그리고 3기 신도시인 대장 신도시의 20,000호 해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인근에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우수한 곳에 이렇게 많은 세대의 공급 물량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마을이라고 하는 인근의 환경 평가에 의해서 환경이 주거 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그 해당 영상들은 제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다루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 해당 영상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가 정말 아주 우수한 아파트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첫 번째로 경각심을 갖고 싶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가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도 제가 언급을 할 건데,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 매체의 그런 마케팅 역량들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으로만 보여지는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을 구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구독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다는 식의 그런 과도한 청약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분양가 책정을 제대로 하라는 건설사한테 그런 메시지를 제가 주고 싶었어요. 물론 저는 미약합니다. 지금 16만 명의 유튜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러한 단점적인 부분을 다루게 됨으로써 많은 건설사나 또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그런 분양팀들에서 조금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행히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또 단점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어 주셨습니다. 현장까지 가가지고 다루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부동산 유튜버 분들께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의 모습들, 단점들을 다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나왔죠.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책정이 돼서 나온 이 상태에서 이 분양가가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과연 아파트 청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의 최대 장점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점적인 부분을 주로 다뤘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이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의 최대 장점은 우선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중에 추첨이 80%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고 85 초과의 물량들은 100%의 추첨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의 수요가 많고, 그리고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굉장히 면밀히 봤습니다, 이번에. 면밀히 봤는데, 이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안심전매 프로그램. 안심전매 프로그램. 그러면서, 나와 있는 슬로건이 뭐냐면,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자. 이 부분은 장점이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도금 대출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당첨이 되게 되면 10% 내지 20%의 계약금을 걸게 되죠.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나게 된 시점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제 이전시키면서 그리고 전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원 계약자가 만약에 신용이 불투명해가지고 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원 계약자가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신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허브에서 보증하는 보증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은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도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 역시도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규제하고 있죠. 계속 규제 지역들을 확충시키면서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실행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존 중도금 대출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어쩌죠? 자녀 명의로 청약했는데 자녀가 학생이라서 대출이 안 나오면 어쩌죠? 그러니까 소득 증빙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이제 직장이 없기 때문에. 또는 실거주할지 전매할지 고민 중인데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네 번째는 투자 목적이라 나중에 전매하고 싶은데 전매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한데 6개월 전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월 21일인가에 중도금 대출 1차를 실행하기 때문에 일단 당첨만 되면 6개월 후에 내가 이 명의를 변경하고 나서 명의 변경을 받은 사람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푸르지오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일단은 자녀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일단 아파트 청약 신청한 다음에 당첨되고 생각해보자. 6개월 후에 전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차액분을 좀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내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당첨이 됐을 때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할 뿐이지 6개월 후에 프리미엄이 형성된다고는 안 했어요. 프리미엄이 형성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6개월 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더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지속적인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앞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검암역 일대, 그리고 이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6개월 후에 내가 전매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청약 신청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내가 실거주 기반이 이 아파트다. 이 주변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점이 너무나 낮다. 뭐 15점, 20점, 25점이다. 그래서 내가 향후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히 6개월 후에 전매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청약을 하기에는 좋지는 않겠다. 다만 6개월이 아니라 내가 입주까지, 실입주까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위치이고, 그리고 내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 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에 내가 청약을 해서 실거주를 기반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청약을 신청하셔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이 아파트를 추천하겠냐, 추천하지 않겠냐, 두 개로 나눠서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아파트를 추천하지는 않겠다. 다만 가점이 낮고 실거주 기반을 두신 분이라면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영상들을 지금부터 제가 연계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만 살펴보신다면 이제 1순위, 제가 이제 급하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8일에 특별 공급 신청을 하고 9일에 1순위 청약이 있고, 그리고 10일에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2단지 당첨 발표일이 이제 16일이고, 그리고 1단지 당첨자 발표가 17일이에요. 그래서 이 2단지와 1단지를 동시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앞서서 당첨이 되게 되면은 앞서서 먼저 당첨된 곳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단지와 1단지의 모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더욱더 높겠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앞서서 제가 영상을 다룬 부평 SK뷰 해모르 같은 경우에 당첨자 발표일이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그래서 보신다면 이 2단지의 당첨일 하고 부평 SK뷰 해모르의 당첨일 하고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 부평 SK뷰 해모르도 청약 신청을 하고, 만약에 2단지도 청약 신청을 하게 된다면 둘 다 무효가 됩니다. 부적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 전략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짜신다면 좋은 전략은 제가 봤을 때 부평 SK뷰 해모르에 대한 영상도 상단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이 부평 SK뷰 해모르 같은 경우에 입지가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이 부평 SK뷰 해모르를 청약 신청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1단지, 2단지를 피하고 1단지를 청약 신청을 하시면 부평 SK뷰 해모르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1단지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의 기대를 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깊게 이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에 나는 100% 당첨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실거주 기반을 강하게 두신 분들이라면 이 부평 SK뷰 해모르에 청약 신청을 하지 마시고 바로 2단지에 16일날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평 SK뷰 해모르는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에 당첨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거주를 기반으로 하신 분들이라면 이 SK뷰 해모르를 패스를 하시고 16일날 동시 청약을 접수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만 보시면 인천 한들구역 1블록 1로트의 공동주택이고 1단지, 그리고 2단지의 2블록 1로트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1단지는 2379세대, 그리고 2단지는 2426세대, 약 5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의 아파트로 구성이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은 간단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보다는 청약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이제 검암역이죠.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지만 거리는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있고 이제 장점적인 부분은 9호선 직결 연결이 되고 복합 환승센터 검암역 세건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보여지고 단점적인 부분들은 주변에 열악한 주거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라든가 계양역 대장지구 같은 이러한 주변의 공급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점적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검암역 로얄파크시티의 입지는 그렇게 우수한 입지는 아니다 라고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59A 타입입니다. 보시면은 포베이로 잘 구성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팬트리도 있고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욕실이 2개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5구 타입 치고는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게 빠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여기에 세면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굉장히 걸립니다. 요 부분이 원래는 김치냉장고하고 스탠드형 그리고 냉장고를 2개를 스탠드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좁아 보이거든요. 좁아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 이 모델 하우스를 한번 봤습니다. 원래 이 모델 하우스까지 제가 그렇게 막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진 않는데 한번 이번에 살펴봤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좁아 보이거든요. 이 냉장고가 제가 봤을 때는 냉장고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져요. 5구 타입의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또는 상담 전화를 통해서 직접 이 공간에 김치 냉장고하고 그리고 냉장고가 스탠드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꼭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치 냉장고가 안 들어가고 냉장고만 들어간다면 김치 냉장고는 이쪽으로 다용도실 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팬트리 공간을 활용해서 넣거나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74A 타입 같은 경우를 본다면 여기도 이제 4베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74 타입 치고는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파우더룸도 마찬가지. 여기도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있고 다만 74 타입이지만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거는 그것만 단점적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공간도 여러분들께서 스탠드형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개를 구비할 수 있는지 생활 편의성에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구 타입하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하고 그리고 그냥 냉장고 스탠드형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74 타입하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84A 타입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제 4베이 형식으로 잘 빠진 구조라고 보여지고 파우더룸에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수납장 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지만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없는 것은 이제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모델 하우스를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는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하고 그리고 그냥 냉장고가 둘 다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편적으로 개방감이 있는 마통풍의 구조로 되어 있고 구조 자체는 굉장히 잘 빠진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4 타입 뿐만 아니라 모든 평면이 이 평면 자체는 굉장히 잘 뽑아진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아까 김치냉장고하고 그런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필히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일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침실 1, 2, 3하고 알파룸까지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현관 팬트리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관 팬트리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욕실이 2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게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게 뺐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101평면도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혁신 평면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나쁜 평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혁신적으로 뽑은 평면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 101평면이면 우수한 평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의 분양 가격하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9 A타입, B타입 같은 경우에 4억 선입니다.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 4억 6천만 원 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 이제 101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분양가 가격을 본다면 높게 책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는 높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층수는 제가 가장 높은 층수를 뽑아온 게 아니라 한 21층에서 30층을 기준층으로 뽑아온 가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 아파트의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셔야 하시는 분들, 실거주 기반 그리고 가점이 아주 낮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입지가 좋은 곳에서의 청약 전략은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남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비선호 타입들을 노리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는 가장 평면이 좋은 곳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청약을 신청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투베이의 타워형 구조입니다. 이런 아파트 청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평형대의 좋은 타입의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입지가 우수하지 않고 분양가도 착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거주 기반의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가장 좋은 타입의 가장 좋은 평형을 선택해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타입이 좋고 평형이 좋은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59A 타입 그리고 74A 타입 그리고 84A 타입이 좋은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9A 타입과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냉장고, 스탠드형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가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간다면 좋은 평면이지만 만약에 스탠드형이 하나만 들어간다면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84A 타입만 청약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하고 101 타입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머지 타입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야지 남들보다 좋은 평형의 아파트, 좋은 타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나중에 많은 공급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그래도 가격 하락의 방어를 그래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을 드린다면 만약에 제가 청약을 한다면 저는 84A 타입, 다른 타입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84A 타입을 청약 신청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이고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입니다. 조식 서비스라든가 워터파크, 실내 수영장 이러한 시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높게 지금 책정이 된 상태죠. 이러한 시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수가 작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평수가 어느 정도 큰 아파트를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인천이나 다른 곳에서 오기 때문에 실수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작은 평형보다는 84나 101 같은 큰 평형을 선호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84A 타입이 4베이 구조에 그리고 알파룸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59 타입이나 74 타입은 패스를 하고 84A 타입을 청약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가 뛰어나게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추천드린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5,000세대 가까이 되는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이 아파트가 나쁘다, 청약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이 아파트가 최적화된 아파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흑백 논리로 보지 마시고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본인한테 만약에 맞는다면은 이 아파트의 좋은 타입 선정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의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봤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청약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이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가 아주 소중한 집이 될 겁니다. 물론 단점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다루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시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공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본인만의 스스로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 영상이 처음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